여러분, 이런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무의식적으로 물감을 뿌리듯 표현된 작품들, 바로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잭슨 폴록의 작품들인데요. 20세기 현대미술의 중심지를 파리에서 뉴욕으로 이끌어온 세계적인 예술가 잭슨 폴록. 그러나 그녀가 없었다면 잭슨 폴록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녀의 이름은 리 크레스너.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그녀는 일찍이 화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죠. 크레스너는 당시 전도 유망한 예술학도였어요. 그녀의 스승이었던 한스 호프만은 내 작품이 너무 훌륭해서 여성이 그린 것인 줄 모를 정도야 라고 말했다고 하죠.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던 추상표현주의 그룹의 일원이었던 크레스너. 1941년 피카소, 마티스 등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참여했다는 프랑스와 미국 회화전에 초대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팜플렛에 쓰인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잭슨 폴록이었죠.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전시회에서 처음 본 그에게 호기심이 생긴 크레스너는 곧 그의 작업실을 찾아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녀는 폴록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곧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1945년 11월, 두 사람은 맨해튼의 한 교회에서 하객 없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렸던 폴록을 간호하기 위해서 곧 조용하고 아늑한 스프링스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죠. 그곳은 이들에게 완벽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폴록은 헛간을 스튜디오로 개조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크레스너 역시 잠시 놓고 있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요. 폴록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았던 크레스너. 그녀의 작품 정오는 물감을 겹쳐 화면을 가득 채웠던 폴록의 작품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또한 그녀는 폴록의 드로잉을 떼어내어 붙이는 콜라주를 실험하기도 했는데요. 작품 흰머리 수리 속 검은 물감 자국은 폴록이 패기한 그림을 이용한 것이죠. 이처럼 서로에게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폴록과 크레스너. 그러나 언제나 그녀의 우선순위는 폴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보다 폴록을 돌보고 조언하는 데 더 열중하였죠. 그렇게 탄생하게 된 폴록의 작업들은 그를 곧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주었어요. 크레스너는 당시 최고의 후원자였던 패기 구겐하임과 폴록을 연결해 전시를 주선하는 등 특유의 사교성과 인맥을 동원해 폴록을 홍보했고 언제나 그를 사랑과 이해로 감싸주었죠.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폴록은 자신의 작품에 늘 회의감을 품고 있었고 이는 곧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무렵 25살 미모의 여류화가 루스 클리그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녀는 곧 폴록의 마음을 얻으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죠. 크레스너와 추억을 나누던 그 집에서 무려 3주 동안 동거를 했다고 해요. 크레스너는 곧 폴록에 대한 마음을 접고 1956년 7월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역시 조강 지쳐버리고 잘 되는 사람 없다더니. 새로운 사랑에 질려버린 폴록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크레스너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죠.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폴록은 한 달 뒤 루스와 그녀의 친구를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에서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폴록과 친구는 사망하게 되고 루스만 살아남게 되었죠. 폴록의 사망 소식을 들은 크레스너는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와 끝까지 그의 마지막을 지켰죠. 이후 크레스너는 폴록의 작품을 뮤지엄에 팔고 관리하면서 다시 붓을 잡게 됩니다. 폴록이 사용하던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며
그녀는 더 이상 미시즈 폴록이 아닌 화가 리 크레스너로서 작고 직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죠. 마치 폴록의 액션 페인팅이 연상되는 이 작품은 이들이 서로 예술적 영감을 나누었던 사이였음을 보여준 듯합니다. 폴록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던 그녀, 리 크레스너. 그녀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폴록이 있지 않았을까요?